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화성바늘고 매일봄의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성바늘고등학교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자리한 도농복합 지역에 위치합니다. 위의 사진은 화성바늘고 인근의 상공에서 찍은 지도입니다.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아파트, 학교 등과 논밭이 매우 근접한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등하교 시 학교 근방에서 농민분들이 자주 뵐 수 있었지만 농민분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농사를 짓는 농민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지만 교류의 기회는 매우 미비했던 것입니다. 이에 매일봄 모두먼들은 농민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가 농민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교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분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농민의 구체적 의견과 상황을 파악하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글이나 수치 등의 데이터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고자 농민분들의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재배작물, 수확 시기에 대한 질문을 건네었으며 수확 후 생산물 판로에 대한 물음을 이어나갔습니다. 인터뷰 결과 현재 농민들은 다품종 생산 방식보다는 고추와 같은 한 작물을 주로 수확하고 계셨습니다. 수확 후 절반 이상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남은 것은 농협 등을 통해 판매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생산 과정 및 판로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학생 및 지역 사회와의 교류 의사 역시 질문하였습니다. 농민분들께서는 학생이 주최하고 진행하는 파머스 마켓 등의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후 행사가 실제로 개최된다면 참여 의사 역시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학교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분들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들이는 노고에 비해 얻는 이익이 적고 제값을 주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많지 않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은 인스턴트 음식, 배달 음식 등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 간편식은 빠르고 쉽게 한 끼를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극적인 맛과 다량의 조미료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성찰 없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간편식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있는 음식 너머에 존재하는 생산 과정과 농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인식 부족은 청소년 비만율 증가, 구강 질환 증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도농복합 지역으로 서로 간의 교류가 없고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식습관 관련 교육 과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21대 농업정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다 제안하였고 민중당에서는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한 타 지역 사례로는 수원 파머스 마켓이 있는데 수원 파머스 마켓은 당일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해 수원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 농가, 버섯 농가 등이 참여하며 그동안 홍수 추락기에 농산물 판로를 고민하던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농산물이 현지에서 경매를 거쳐 수도권 소매점으로 들어오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리는 반면 수원 파머스 마켓은 당일 수확한 농산물이 판매대에 오르기까지는 최대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신선한 농산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전국 농부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직구입하는 농부의 시장이 코로나 이전 매년 40차례가 열렸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지역 농부들과 서울 시민들이 소통하는 장터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 장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마지막 타 지역 사례로 청년 농업인 파머스 마켓이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신세계백화점이 손을 잡고 청년 농업인 파머스 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상생 파머스 마켓은 스타필드 하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농산물이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논의 끝에 중년 여성 농업인 CEO 중앙연합회와 농산품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의견을 모아 탄생하였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스워스 파머스 마켓이 있는데 이는 판매 생산품을 멜버른 주위 3-4시간 거리에 있는 로컬 생산물들이 주를 이룹니다.
하루 평균 2,000명에서 2,5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호주의 퀸 빅토리아 마켓에서 유기농 시장의 경쟁 상대가 농민 직거래 장터라고 말했을 만큼 호주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소농가 소비자는 CSA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상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을 미리 내고 수확 후에 공급받는 방식인 CSA는 농민들에겐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CSA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먹거리가 공급되는지에 무게를 둔다면 호주의 CSA는 소비자가 농장 공동 경영주라는 인식이 짙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도 파머스 마켓의 인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농부부에 따르면 7월 현재 미전역에서 4,900개의 파머스 마켓이 영업 중입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7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파머스 마켓이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원산지를 파악하려는 소비자의 증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선호의 증가, 인근 지역에 농산물을 구입하자는 공동체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정책 제안인데요. 첫 번째는 관내 학교 대상으로 농촌 봉사활동 제도화입니다. 농촌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제공해 주실 농민과의 협약을 맺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농촌 봉사활동 가능 농가에서 학생들은 농민분께서 필요한 노동력을 대신하여 열심히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인증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농촌 봉사활동 과정을 기록하고 봉사활동의 인증 기준은 농민분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학생들의 거리감을 좁히고 농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농민분들의 평균 연령이 높기에 농사일이 고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일손을 보태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손 돕기 과정에서 자신이 지은 농사의 결과로 인해 맺어진 농작물을 보면 농업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지고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채소들이 어떤 과정과 노동력 정성을 거쳐서 식탁에 오르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대상의 인식 개선인데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패스트푸드보다 슬로우푸드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강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건강식을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을 개최하고 홍보 과정에서 건강식이 주는 이로운 점과 인스턴트 음식의 해로운 점을 정리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널리 알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채소, 과일과 같은 가공품이 아닌 1차 생산물에 대한 긍정적 섭식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1차 생산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 역시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창업 동아리 예산 지원인데요. 학생이 직접 도농의 통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농업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업창업 동아리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될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농업 동아리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의적 디자인 사고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 계획서 제작 교육을 통해 농업 분야 창업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파머스 마켓의 실행 계획으로는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평소 식습관을 알고 농민분들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더불어 파머스 마켓의 진행에 앞서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선호하는 먹거리로 물품을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파머스 마켓을 개최합니다. 농민분들이 지으신 농작물로 학생들의 건강식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민분들이 지은 농작물이 학생들에게 알려지기 위하여 파머스 마켓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민분들이 농사 지으신 건강식을 알맞게 구성하여 담은 봉투를 학생들에게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농민분들이 재배하시는 건강식 중 먹고 싶은 것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후 알맞게 구성합니다. 그 후 건강식을 담을 봉투를 준비하고 가능하면 약간의 조리를 한 농작물들도 준비합니다. 건강식 담을 봉투에 메일봄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 후 파머스 마켓을 학교 내에 열어 학생들에게 판매합니다. 다음으로는 SNS 홍보입니다. SNS 중 인스타그램으로는 우리가 만든 로고와 포스터를 함께 붙여 각자 자신의 스토리에 올리고 피드에 올려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SNS 중 페이스북으로는 페이스북에서도 인스타그램과 같은 따로 메일범의 계정을 단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활동 파머스 마켓에 대해 알립니다.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같은 반 단체 톡방에 올려 홍보를 합니다. 이를 통해 화성 반월고등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 및 지인까지 폭넓은 범위 사람들에게 활동을 알리고 파머스 마켓에 대해서 알리고 도농 교류에 대한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어 파머스 마켓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음 지역 브랜딩인 로고 제작입니다. 매일 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만의 로고를 만들어 소속감을 증대하고자 로고를 제작합니다. 우리만의 특성을 담아 우리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터 제작입니다. SNS 홍보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을 우려하려 우리의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 매일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매일봄을 홍보하는 글은 간략히 적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공존하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작물 생산하시는 농민분들의 메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만의 문구와 취지를 적고 배경을 정합니다. 파머스 마켓에 대한 흥미를 고양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매일봄의 브랜드가 학생들에게 각인되어 사람들이 건강 시기를 생각하면 매일봄이 생각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화성 반월고등학교의 정책 제안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라이브 한마디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자들 나와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하고 나서 파머스 마켓이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주변의 문제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쉽지도 않았지만 점점 완성돼가는 결과물을 보면서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팀의 핵심인 도시와 농촌의 통합에 대해 조사하고 활동을 해보면서 도시와 농촌이 많이 단절되어 있고 미래는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회참여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우리 학교 근처의 실성을 파악하고 농민분들의 어려운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지역이 우리가 제안한 정책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법률적 대안도 찾아보면서 사례도 찾아보았고 그 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전 사례에서 본받을 점과 문제점들을 알게 된 것을 저희들의 실행 과정에 활용하여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노력하는 과정 또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한마디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참가자들께서는 게더타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질의응답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네, 매일봄 발표 잘 들었고요. 쉽지 않은 주제인데 어쨌든 청소년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공공정책으로 좀 제안해 주신 것이 보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성 봉사활동 청소년들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의무적으로 뭐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제안해 주셨는데요. 혹시 농민분들을 인터뷰하실 때 이런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농촌 봉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좀 드려서 좀 의견을 들으셨는지 그리고 동료들이 정말 농촌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참여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한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민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 농민분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이제 저희 매일봄이 뭐 로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파머스 마켓을 열어서 이제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좀 많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던가요?
네네, 파머스 마켓을 개최하면 참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 드릴까요? 역시 저도 농촌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판로가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판로를 결정하는 판로라고 하는 말이 뭐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홍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품질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격의 문제인가요? 이에 따라서 공공정책은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이 지금 문제일까요? 우선 농민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노고에 비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그런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보충 질문할까요? 네. 네네. 그러면 혹시 판로, 그러니까 농작물의 판로를 좀 해결해 주자 해서 정부에서 만든 게 농협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농협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희 메일범이나 그런 인스타 계정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심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도농이 함께하는 지역의 특성을 잘 맞추어서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재미있게 들었던 게 그 농업 창업 동아리라는 아이디어가 되게 재미있었는데,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농업에 정말 관심이 있나 이제 그 전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창업까지 이르진 못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이 학교 과정에서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여건이 됐을 때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또 뭔가 계기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재미있게 봤는데요. 혹시 농업 창업 동아리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뭐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 동아리를 함으로써 어떤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좀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뭐에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파머스 마켓을 개최하는데 쓰는 뭐 봉지 같은 거에 쓸 돈들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회 청중 질의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 대회 운영진 측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라이브 한마디 하실 때 저희 뒤에서 계속 저희 판넬을 들고 나타나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혹시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도교사님께서 뒤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10번째 모둠이었던 저희 매일봄 모둠 발표를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